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플러스 0.7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화이자 백신 뉴스 소식이 나오면은 나스닥의 기술주는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만, 오히려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무려 1.12%가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는 2.02%가 올라오면서 중화권 증시와 한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번 주 목요일이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주인데 백신 관련주가 이번 주 내내 계속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주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 끝나면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리고 백신 관련주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54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3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59%까지 상승하면서 다우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장 중후반에는 상승폭이 소폭 둔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플러스 0.35%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도 플러스 0.50%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6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하면서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어제 나스닥에는 한 가지 악재 소식이 있었는데 악재를 뛰어넘고 나스닥은 어제 또 상승을 했어요. 어떤 악재 소식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테슬라의 5조 4천억 원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특히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 좋은 악재인데 왜냐하면은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어제 유상증자를 실시한 이유는 독일의 전기차 공장을 새로 만들고 있고 또 내년에 전기차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상증자가 필요하다, 이런 목적하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테슬라는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언제? 3개월 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는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플러스 1.2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장중에는 당연히 마이너스로 출발했고 마이너스 3.62%까지 하락을 했는데 증권사, 특히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증권사 측에서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보내더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유상증자가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유상증자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시세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때문에 유상증자가 다른 회사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유상증자 규모는 다른 회사보다 적은데 지금 테슬라 시총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5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도 시총에 비해서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죠.
자, 테슬라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10군데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사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유상증자는 주가의 상승 신호, 그리고 자본 구조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고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호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죠. 자, 여러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만년 적자 회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자, 이게 테슬라의 영업 실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 3분기까지 단 한 번도 실적이 흑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2020년은 약간 다르지만 원래 테슬라는 적자가 계속 쌓여가는 회사인데 최근에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도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전기차 보급이 매우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올해만 주가가 650%가 뛰었어요. 그에 비해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은 37만 대 정도밖에 판매가 안 돼서 이는 도요타 자동차 판매량의 10분의 1도 해당되지 않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동차를 1045만 대를 판매했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테슬라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아무튼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5조 4천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는다고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약주라던가 코스닥주 그리고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이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면은 대부분 유상증자를 해요. 유상증자를 할 때 명목은 무슨 명목으로 하느냐? 공장 설립, R&D 비용 혹은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옵티머스라던가 라인펀드 같은 데서 하는 DLS, ELS 같은 높은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다 날려먹어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었죠. 자,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유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서 509억 원의 자금을 모았는데 이 중에서 2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400억 원은 충북 음성의 공장 설립, 나머지는 임상시업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펀드 회사에 돈을 넣은 거를 보고를 안 했죠. 그래서 이런 게 엄청나게 논란이 됐어요. 왜?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그래서 헬릭스미스라던가 HLB라던가 여러 가지 바이오 회사가 큰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공시에는 R&D 비용을 추진한다, 임상 실험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 250억, 400억 원 이렇게 큰 돈을 DLS 이거 원유 선물 이런 거 DLS 상품에다가 넣어가지고 돈이 다 녹아버려서 주가도 하락하고 재무구조도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유상증자를 보면서 어머 테슬라도 공장 설립하네? 우리 회사도 유상증자를 하는데 공장 설립한대. 그러면은 이것도 호재구나. 주가가 오르겠지 하면서 유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아침에 시초가 매수를 하러 들어가거나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하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 공모 유상증자 뜨면은 기본 마이너스 10% 하락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만년 거품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아무튼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그러한 모습도 안 보였고 오히려 주가가 상승으로 가면서 우리 나스닥 종합지수를 또 한 번 상승시켜 주었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백신 뉴스가 나오면 매번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는 화이자 백신 뉴스가 또 한 번 나왔었죠. 자, 화이자 백신이 영국에서 어제 접종을 시작했다라는 거는 전날 올린 영상을 통해서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제 또 호재 뉴스가 떴습니다. 바로 미국의 FDA에서 화이자의 백신은 긴급 승인 기준치에 부합을 한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화이자의 주가가 무려 3.18%나 상승했습니다. 화이자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200조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3%가 올랐다는 사실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화이자 주가가 오르면서 제가 자주 쓰는 보습제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클린앤클리어를 만드는 존슨앤존슨도
보시면은 1.73% 상승을 했는데 존슨앤존스 역시 백신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시면은 6.48% 상승. 이렇게 되면서 모더나는 나스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의 지수를 또 상승시켜 주었고, 또 백신 뉴스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언택트주가 내리거나 혹은 기존에 상승했던 IT 관련주가 내려야 되는데, 아마존 어제 상승했죠. 페이스북은 약간 내렸죠. 넷플릭스도 약간밖에 안 내렸죠. 그리고 알파벳은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또 플러스 0.80% 상승. 보통 백신 뉴스가 나오면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고 언택트주가 그냥 밑으로 떡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안 나와서 나스닥은 어제 또 신고가를 달성했죠. 자, 그런데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화이자 관련주는 전혀 반등이 나오지 않았죠. 제일약품, 어제 영국에서 접종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갭을 띄워놓고 다 빼버렸는데, 와, 오늘도 약간 갭을 띄웠어요. 5%. 5%갭 띄우고 마이너스 1.45%로 마감. KPX, 생명과학. 와, 하루도 안 올랐어. 일주일 동안. 우리바이오, 얘도 마이너스 8.39%. 이제 화이자 백신 호재가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이제는 오히려 빠지고 있죠. 자, AB프로바이오, 이 종목은 진짜 나락을 가버리더군요. 어제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7%인데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3%고, 그래서 이 종목을 여기서 잡은 사람은 벌써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는데, 지금 화이자 관련주는 나올 호재보다는 이제 재료가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빠질 일밖에 안 남았죠. 자, 그러면은 화이자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는 상승이 나왔을까요? 어제 정부에서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구입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고, 현재 확보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FDA의 승인을 받기 아직은 불충분하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었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한국에 유일하게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안에 FDA 승인, 긴급 승인이죠. 긴급 승인을 받기 불투명하다, 이런 뉴스가 나와서 진매트릭스 마이너스 5% 하락인데, 어제 정부에서 유일하게 확보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얘기가 나오자 플러스 6.31%까지 상승을 했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6.98%, 위에서 잡았으면 12% 손실, 그리고 오늘 또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7% 손실. 캐몬 역시 오늘 보시면은 플러스 6.68%까지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3.05%,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9%. 어제 같은 경우에도 뉴스 띄워놓고 4.58%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7.75%로 마감이 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던가 화이자 이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만큼 호재도 다 나왔고, 상승폭을 보세요. 2,000원도 안 하던 주식이 6,500원까지 찍고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빠지면 더 밑으로 더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가 그나마 오르려면은 FDA 긴급 승인이 올해 안에 나야 되는데, 올해 안에 FDA 긴급 승인이 나기 전에 주가가 미리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상한가를 가도 내 본전에도 안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영국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미국의 FDA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화이자 백신 뉴스에도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포함한 항공주라던가 여행, 레저, 스포츠는 큰 상승은 안 나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가 더 나오는 것도 약간 오버일 수 있지만, 보잉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내렸고,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영상에서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반등이 나왔고,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0.71%로 마감이 되어서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와도 이제 여행,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치에 달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런데 오늘은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4.06%가 상승했죠. 방금 전 화면에서 미국의 호텔주는 내렸는데 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4.06%가 상승을 했을까요? 화이자 백신 기대감에?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무착륙 국제선 운항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무착륙 국제선 비행기가 뭐냐?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듯이
자,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에어서울은 연말 무착륙 국제선 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이었습니다. 국내선은 어떻게 되냐면은 인천을 비롯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인천에서 제주도 그리고 뭐 강원도 이렇게 한 바퀴 삐용 도는 상품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번엔 국제선이래요. 국제선.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가길래 국제선인가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본 후쿠오카 상공을 한번 선회하고 다시 돌아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리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 비행 시간은 약 3시간, 왕복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운행 시간이 최소 3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후쿠오카까지면은 3시간 안에 왕복이 가능하거든요. 나리타라던가 오사카 같은 경우에 더 멀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데 가격을 보시면은 매우 비쌉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10만원 미만으로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데가 후쿠오카였습니다. 원래 지난번 국내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이 2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매우 올라서 저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를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도 면세점이 사용이 가능한데 여러분 면세점 자주 가보셨죠? 면세한도 60만원까지 해요. 한국의 면세한도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과 동일하게 최대 한도가 60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의 면세 한도를 받을 거면은 국내에 있는 제주도를 가는 게 티켓적으로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LCC 타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LCC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석이라던가 1등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항공에서 이번에 저런 상품을 낸다고 해도 제주항공에서 저거 많이 타시는 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주가는 오늘 5.19%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CC가 이제 무착륙 국제선 운항을 한다라는 뉴스 때문에 제주항공이 5.19% 상승을 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진라면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7.17% 상승. 와, 무섭더군요. 아침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1시 09분. 1시 9분에 그냥 빵 한번 쐈다가 5분 만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3분봉이에요, 3분봉. 제가 5분봉을 보다가 이 3분봉으로 좀 바꿨는데, 야, 얘는 진짜, 와. 진짜 무섭더군요. 위로 VI 한번 팍 찍고 VI 찍자마자 밑으로 촥 빠지는데 이 부분 보세요. 이거 진짜 빨려 들어가고 싶어져요. 여기만 합치면은 벌써 1억 5천 정도 되고 여기 합치면 벌써 2억 넘게 돈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쪽에서 VI 찍었어. 아, 심장이 두근두근하죠.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지난번 에어부산도 상한가 갔고 아시아나 IDT라던가 이런 항공주 다 상한가 가는데 얘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아닌가?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대한항공이라던가 다른 애들 보세요. 별 움직임이 없어요. 진에어는 대한항공에 소속된 LCC예요. 얘네 둘이 안 움직이고 진에어 혼자 상한가를 간다? 좀 말이 안 되죠. 저는 해외여행을 자주 가가지고 진에어도 많이 탔는데 진에어랑 대한항공이랑 여러분 공동운항인 거 아시죠?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홍콩을 가려고 대한항공을 예매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보니까 진에어야. 왜냐? 같은 자회사고 공동운항을 하기 때문에 스탬프라던가 마일리지 적립만 다르지 비행기는 똑같아요. 승무원도 똑같고. 그래서 대한항공 관련주가 먼저 쏘면은 얘가 제일로 많이 오르고 얘가 제일로 올리기 쉽거든요. 우선주라서. 이전에도 얘는 상한가 그냥 바로 갔잖아요. 근데 오늘 움직임이 없어. LCC뿐만이 아니라 오늘 대한항공에는 무려 화이자 뉴스가 떴어요. 화이자 뉴스. 대한항공 영하 60도 운반 가능. 유럽까지 화이자 백신을 실어서 운항한다. 이렇게 백신 뉴스까지 얽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원태 씨하고 한진칼 뉴스도 있었고 또 아시아나 합병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쉽게 오르기 힘들죠. 물론 수급 자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데 제가 어제 인지 컨트롤스라던가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얘기해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에 좀 더 자세히 나왔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집할 때는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 인지 디스플레이 오늘 10원 올랐어요. 10원. 근데 외국인이 50만 주를 샀고 최근에 지금 얼마를 샀습니까? 3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어. 근데 주가는 뭐야?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한 날에 비해서 주가는 계속 내리고 있네. 왜? 매집 중이니까. 매집 중일 때는 위에 10만 주, 20만 주 쌓아놓고 개인이 못 사는 물량을 걸어놓습니다. 얘네가 미리 사둔 물량을 이 위에다 걸어놔. 만약에 이게 팔리잖아? 그럼 얘네는 탈출하는 거고, 개인이 밑으로 던지잖아? 그럼 얘네는 매수를 해. 그래서 주가가 안 올라요. 오늘처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도 지수를 따라서 전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동을 보고 어머, 대한항공에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풀매수네, 사야 되겠다, 이렇게 섣불리 따라가다가는 그냥 여기 보세요. 이거 누가 걸었어? 20만 주? 얘네가 건 거야. 개인이 따라들어서 이거 산다? 그러면은 오늘 먹튀로 잡히는 거고, 개인이 안 사고 그냥 파네? 그럼 매수하지? 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매수로 잡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은 좀 푸근했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보시면은 또 코스피는 신고가를 달성했고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고 코스닥 역시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온 장이라서 먹을 수 있는 종목은 먹을 수 있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물려있을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만약에 내가 일주일 전에 여기 물려있어. 1.57% 반등 나왔네? 의미 없죠. 그래서 지금 증시는 손절이 최대한 빠르고 종가 베팅 위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장중 매매보다는 지금 현재 증시가 종가 베팅이 너무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CMG 제약을 비롯해서 어제 제약주 중에서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은 오늘 대부분 상승이 나왔습니다. CMG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1.44%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3.59%까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갭이 떴고 20%까지 장중에 상승하다 종가는 12.66%로 마감이 되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죠. 근데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플러스로 시작했고 장중에 4.14%까지 상승.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은 시작하자마자 플러스 0.29%로 상승하고 플러스 4.94%로 올랐다가 다시 빠졌는데, 자, 여러분, 이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가 몇 개 있어서 장중에 엎치락 뒤치락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종가 베팅으로는 최근의 트렌드가 음봉으로 많이 빠진 애들이 반등이 잘 나오고, 오히려 양봉 추격 매수하면은 그냥 지옥까지 보내버린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많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 때문에 정말 엎치락 뒤치락 주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의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매도 리포트를 냈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를 얼마로 잡았냐?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19만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7만원을 제시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치솟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낸 이유는 JP 모건이 공매도한 걸 쇼커버링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도 리포트를 낸 거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난번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번에도 또 매수 찬스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든 셀트리온 관련주를 개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정말 정신이 없더군요. 자,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4%까지 내려갔다가 플러스 4%까지 올라가고 종가는 결국 플러스 2.54%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롤러코스터 현상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왜곡이 되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더 많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니까 개장 30분 만에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또 중하권 증시가 개장된 다음에 잠깐 또 밀리더니 장 막판에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는데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더 코스닥이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모건 스탠리의 레포트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내년에 3200을 간대요. 근데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목표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추고 목표가를 매수가 아닌 매도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모든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레포트를 썼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두 종목만 매도 레포트를 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상승을 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둘 다 1% 이상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하고 있나 보니까 상승 중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게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1.12%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는 2% 떡상. 자, 여기하고 여기 영상에서 중화권의 경제지표를 보여드렸죠. 자, 보세요. 수출무역지수 같은 경우에도 중화권은 상당히 잘 나왔고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여드린 제조 PMI 지수도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중화권의 경제지표는 절대 못 나오지 않았어요. 망치도 안 나왔고. 근데 왜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연속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올까요?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내린 종목이 상당히 많아서 코스피도 지수적으로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는 코스피나 코스닥 역시 내린 종목이 더 많았죠.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이랑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만의 TSMC 주가를 보면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신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는 왜곡 현상이 났고 코스닥 지수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면서 연일 코스닥도 신고가를 갈아치웠지만 내린 종목이 더 많았죠. 셀트리온은 물론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죠. 하지만 셀트리온이 오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같이 올라서 1+2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시고 어떤 섹터를 매매하셨나요?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오른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를 어제 매수하거나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대통령이 나와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한 가지 발언을 했었죠. 자, 이틀 전 기사입니다. 수젠텍, 문 대통령, 항원 신속키트 활용 지시 소식의 강세.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에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신속하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항원 신속키트를 적극 활용하라. 이런 말을 해서 이날 수젠텍을 보시면은 20.82%까지 상승을 했고 종가는 12.36%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약간 상승하면서 플러스 4%로 시작했으나 종가는 마이너스 6.37%.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가 나오면서 지난번 뉴스 찌라시발이 전부 다 빠져버리고 말았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그날 8.19%까지 상승하고 종가는 6.02% 상승으로 마감됐으나 다음날 마이너스 6.36% 하락. 오늘도 마이너스 2.43% 하락 해서 상승한 것보다 하락폭이 더 큽니다. 그나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5.81%로 마감이 되었는데 자,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더나 백신 뉴스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는 내립니다. 그래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백신 뉴스가 나왔는데도 설마 올라갈까 지켜보니까 역시나 내리더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4.87%까지 상승했는데 종가는 마이너스 1.34%,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6%, 오늘 또 마이너스 5.81% 하락했으니까 하루 만에 꼭대기에서 잡았으면은 얼마 손실입니까? 마이너스 11%. 근데 돌파 매매하기 좋단 말이에요. 얘네들 보세요. 이거 500원 뛰기 가능하니까 21만 9,500원 21만 9,500원 딱 22만원 터치하기 직전까지 꼬셔놓고 던져버렸어. 와, 정말 무섭죠. 아니 이게 여러분 지금 증시에서 하루만 더 지켜보자 하고 홀딩을 하잖아요. 그럼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요. 물론 지금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은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면서 홀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매동을 잘 보세요. 금융투자라던가 투신이 보통 들어와서 단타 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올해 거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 투신도 매도 금융투자만 오늘 5천억 원 매수. 얘네는
단타꾼, 그리고 얘네는 지수를 올려서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챙기는 애들 중 하나. 그리고 외국인도 이틀 합쳐서 9천억 원 매도를 하고 오늘 1,600억 원을 매수해서,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아니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2%가 올랐어요? 그거는 정말 간단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를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면 돈을 별로 안 쓰고도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작하자마자 0.82%, 거의 1%대 상승으로 시작되었고, 위에 호가창도 별로 두껍지 않아서 돈도 별로 안 썼습니다. 오늘 거래량 보시면은 4%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3일 평균치의 거래량의 절반밖에 안 돼요.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반대로 외국인이 매도를 할까요?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를. 자,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 11일이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협상 시한 마감일이라서 이번 주 금요일을 상당히 위험하게 보았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은 다음 주로 연기가 돼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약간은 눈치를 볼 것 같아서 외국인의 대량 투매까지는 아직 솔직히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뭐 2,500까지 빠져도 현재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면은 추가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가 양봉 매매와 뉴스를 따라가면은 거의 물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는 중화권 소식이 있었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럼프형이 중화권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고 중화권의 14명의 외교 인사에 관해서는 비자 제한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이 안 좋은 날에도 불구하고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저 뉴스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죠. 자, 보세요. 유니온이랑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어제 상승으로 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차트 매매하면 여기 밑에 5일선 떠 있고 5일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못해도 여기까지는 가겠지, 내일 갭이 또 뜨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이 나왔죠. 물론 오늘 플러스 2.75%까지 상승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는 여기지, 여기서 탈출했을 분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짧아요. 보시면은 3시 20분에 잠깐 뿅 하고 터치하고 바로 쭉 빠져가지고 저기서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걸어두신 분이 아니면은 체결도 안 돼요. 자, 그리고 뉴스 매매. 오늘 어떤 뉴스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고 공인인증서에 이름을 바꿔서 공동인증서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 공동인증서 뉴스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종목이 상승을 했었죠? SGA가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3.69%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SGA 솔루션즈 마이너스 10.36% 하락.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 어제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 자리? 이게 차트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서 끊었으면은 다음날 여기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가면서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차트적으로 해볼 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여기 선을 지켜줬잖아요. 여기 선을 지켜주고 5일선 위에 있고 볼린저 상단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방향을 정확히 지켜줬으니까 반등이 내일 못해도 여기까지 나오겠지, 나는 그럼 여기서 털고 나가야지 헤헤헤 하면서 이것만 먹으려는 단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4.29%로 시작하고 종가는 마이너스 10.36%. 황당하죠. 분명히 뉴스는 오늘이 피크였는데 재료 소멸로 빠졌다고 해도 다른 애들은 올랐어요. 자, 오늘은 정말 황당하게도 한국전자인증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종가 최고가까지.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운빨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동인증서 저 뉴스 나왔을 때 21.32%까지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3%로 돼서 얘는 1등주가 아니구나,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뭐 외국인이 오늘 잠깐 먹튀하고 나르고, 호가창을 보면은 큰 돈으로는 절대 못해요. 해봐
해봤자 뭐 8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 동시호가 때 갑자기 삐용 하고 올린 거예요. 동시호가 때. 정말 황당하더군요. 동시호가 때 올렸어요. 동시호가 때. 15시 17분 3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동시호가 때 7.9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주의에 당연히 걸렸는데 이 종목 매수했으면 오늘 대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 빠졌어요. 지금 종가에 양봉 추격 매수를 하면 다 물려요. 어제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도 종가에 그냥 휙 올리더니 종가가 플러스 13.09%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보세요. 어제 올랐던 거 다 빼버리고 밑으로 하방 VA 걸리려고 했는데 아침에 제가 보니까 하방 VA 걸리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수하더라고요. 삼성제약인가 이런 애들도 장중에 20% 이상 상승해서 상한가 갈 것처럼 보였거든요. 27.13% 상한가까지 매도가 안 남겨놓고 그냥 쑥 빼버리는데 이때만 해도 플러스 16.69%여서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쪽에서 차트 매매를 합니다. 자, 여기 아까 보여드린 데가 이 부근이거든요. 여기서 매수세가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노리는 게 뭡니까? 여기 볼린저 위에 떠 있으니까 여기 돌파하면은 익절하고 나가기. 근데 여기 올리기 전까지 꼬셔놓고 그냥 쑥 빠지는데 4,600원 돌파로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4,600원 돌파. 근데 한옥가 남겨두고 갈 듯 말 듯 하면서 잠깐 터치하고 바로 내려가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트 매매하는 거 좋아하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골려먹고 탁 빼버리는데 정말 무서웠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확진자가 680명 이상이 나오면서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GH 신소재라던가 우정바이오 SY가 가는 게 아니라 신성 ENG가 갑자기 가더군요. 얘는 태양열 관련주인데 아침에 보셨나요? 13% 이상 상승을 하더군요. 13%. 근데 아침에 이거 시초가에 그냥 들어갔으면 바로 물려가지고 오늘 하루에 마이너스 12%의 손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양봉 매매와 뉴스 매매 두 개 다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보기 힘들었죠. 오늘 수익을 보려면은 어제 종가 베팅을 했어야지 그나마 안전하게 먹었지. 양봉 매매, 뉴스 매매, 아까 뭐 4,600원 돌파하기 돌파 매매 거의 다 안 통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지 장중에 뉴스 매매, 돌파 매매 혹은 차트 매매 잘 안 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백신주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연내 FDA 긴급 승인이 사실상 힘들다는 뉴스가 나왔고 또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관련주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매일 하락을 하고 있죠. 이미 밑에서 2배, 3배, 5배까지 오른 주식들입니다. 백신 관련주는 앞으로 호재 뉴스가 나오면 장 초반에 잠깐 급등을 시키고 다시 하락하는 패턴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백신 관련주를 가지신 분들은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도 외국인은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외국인은 눈치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도 극히 제한적일 수 있고 반대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도 아직까지는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매도 역시 제한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를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오정태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